안녕하세요. GP입니다. 현재 리플 XRP는 횡보하면서 조용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평행 채널 상단 부근까지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오늘 밤부터 주말 동안 돌파를 시도할 수 있겠는데요. 돌파를 성공한다면 3,300원 가격 위에 안착하면서 그 다음 레벨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을 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단 추세선의 저항을 막고 3,000원 라인 이 지지를 테스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밤부터 주말 동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90일 관세 유예 국가들과 활발한 협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관세 전쟁 향방에 따라 또다시 시장에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이 90일 관세 유예와 관련된 썰들에 대해서 제 관점을 더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참고하셔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예외 없다, 모두 다 똑같이 동맹이고 나발이고 똑같이 부과할 것이다 라고 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꿨죠.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채권 시장을 보니까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주식도 떨어지고 코인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유독 채권 시장이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후문이 많죠. 자, 그러면서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을 보인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해도 너무하네. 트럼프 돌연 관세 유예, 본인 재산 지키려고 자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 말이 나왔냐 하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뉴욕 타임즈가 트럼프 재산을 그냥 추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채권 투자액이 1,780억 달러에서 6,310억 달러, 오차가 좀 크죠. 그리고 다른 금융자산이 하나로 2,934억 원, 8,831억 원,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재산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자산 중에서는 채권 비율이 60%에 달한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자, 이 얘기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명분이 있었는지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2025년도 1분기 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예측을 했습니다. 자, 2025년도 1분기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해서 2024년도 4분기 자료를 통해서 1분기까지 예측한 자료로 만들어 봤는데요. 자, 채권과 주식, 암호화폐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트럼프가 폭주를 멈춘 이유 부제를 달았습니다. 자, 먼저 채권 시장을 보면은 글로벌 채권 시장 시가총액이 약 145조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국채가 70조 달러, 회사채 45달러, 기타 지방채 30조 달러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년 대비 3.5%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글로벌 전체 채권 시장이고요.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을 봤을 때 글로벌 주식 시장 시가총액이 130조 달러입니다. 자, 미국 주식, 유럽 주식, 아시아, 기타 이렇게 나눠 봤을 때 미국 주식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성장률은 약 8% 정도 증가를 했고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2.89조 달러고요.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타 알트코인들이 이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성장률을 봤을 때 전년 대비 약 15%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을 한눈에 좀 비교를 해보면은 자, 암호화폐를 1로 봤을 때 암호화폐보다 채권이 무려 52배나 크고요. 주식도 46배나 큽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 채권 시장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술주, AI 관련 섹터 이런 부분들이 강세를 나타내서 최근에 많이 성장을 했죠. 암호화폐 시장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글로벌 채권 기준을 국가별로 좀 나눠봤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가 47조 달러, 그 다음 중국, 일본, 영국, 독일 순입니다. 비중으로 보면은 단연 미국이 가장 많은데요. 채권 규모가 크다라는 것은 그 채권을 감당할 만한 경제적인 뒷받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인도의 주식시장이 아주 급부상하면서 미국, 중국, 일본, 영국까지는 똑같았다가 인도가 들어왔죠.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장 간의 비교를 해봤을 때 여전히 채권 시장이 가장 큰 금융시장이고요. 주식시장의 약 1.12배가 넘고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52배 규모의 차이가 납니다. 성장률 측면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통 금융자산과 디지털 자산 간의 시가총액 격차는 여전히 굉장히 크죠. 하지만 성장률 차이로 인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추세에 있어서는 점점 그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시가총액 규모가 의미하는 것이라든지 뭐 성장률이 의미하는 것, 뭐 규모와 성장률 관계에 대한 부분, GP 생각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항상 풀 버전은 소통방에 올려드리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거를 봤을 때만 해도 방금까지 보여드린 바처럼 이 전통시장인 채권시장 가장 크죠. 그 다음 주식시장, 그 다음 암호화폐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고 친 암호화폐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트럼프조차 전통 금융 기반에 있고요.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떠오르는 신흥시장이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한 태세 전환인 부분도 있고요. 처음에 트럼프는 이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또 돈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이 암호화폐에 대한 트럼프의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전통 금융시장에 기반하고 있고요. 시장 규모를 봐서도 만약에 여기 중에서 무언가를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암호화폐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정책은 당연히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가겠지만 전체적인 경제 정책으로 따졌을 때는 당연히 이 채권 시장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암호화폐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을 판단할 때는 이 금융시장 전체가 좋은 정책이 있고요. 이 시장 안에서 우선시되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이게 어떻게 시장에 작용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쯤에 와 있죠. 이쯤에 와 있는데요. 앞으로 중요한 이 타임라인,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자, 관세 유예 90일 마감 기한이 7월 9일이죠. 그리고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이 티톡 매각에 대한 이 유예 기간도 75일이 주어졌는데, 자, 6월 중순쯤에 그 마감 기한이 다가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중국과의 이 관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서 큰 변동성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이 이 목표가에 대한 함정에 빠지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목표가 같은 경우,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정 주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100억짜리다. 근데 주식이 100개다. 그러면 대충 계산했을 때 한 주당 1억 정도 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사고 팔리는 게 5천만 원. 자, 5천만 원이다. 자, 1억보다 5천만 원이 훨씬 저평가되었다고 보면 앞으로 1억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은 1억 목표가 잡을 수 있겠죠. 이건 아주 간단한 예고요. 더 복잡한 얘기들이 많죠. 뭐 이익을 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매출로 가지고 한다든지, 여기에 현재 순이익과 자산을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미래가치, 뭐 IT 기술주, 뭐 AI 관련된 이런 것들은 미래가치가 더 중요하겠죠. 바이오도 그렇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떤 이 주식 평가에 대해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목표가가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죠. 코인에 있어서 판단 기준이 있긴 있는데요. 주식처럼 명확한 수치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프로젝트에 대한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주식과 암호화폐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기업의 수익이나 자산을 통해서 평가가 가능한데요. 암호화폐는 네트워크 효과나 유틸리티를 평가를 합니다. 규제 환경도 다르죠. 보다 엄격한 주식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규제 자체가 미비한 게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주식은 수년간 또는 많게는 100년 넘게도 이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되어 있지만,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0년 미만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미흡하죠. 그리고 주식은 실질적으로 내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 회사에 대한 어떤 지분을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암호화폐는 그렇진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적정가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목표가, 적정가를 뽑는다 하더라도 주식은 어느 정도 그 범위 안에서 잡을 수가 있는데요. 암호화폐에 있어서 이 코인 적정가를 뽑는 거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자, 그렇게 넓다면 이 적정가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바이오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개발을 해서 FDA 승인을 받으면 엄청나게 큰 대박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승인까지 받고 실제 매출로 그러한 기대가 이어진다면 이 바이오 주식 몇 배, 몇십 배 가죠.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임상 실험이 실패하고 FDA 승인이 불발된다면 이 바이오 주식 거의 뭐 휴지 조각처럼
돼버립니다. 자, 암호화폐도 약간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목표가의 함정에 빠지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목표가, 저는 목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코인 매도 매수는 코인의 매수와 이 매도는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니까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리플 XRP 목표가 자, 10,000원이다. 자, 10,000원 될 때까지 자, 10,000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자,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10,000원이라는 가치는 주식처럼 어떤 기업 가치를 책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에 따라서 영원히 안 올 수도 있고 당장 안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바로 올 수도 있고요. 갑자기 관세 전쟁이 발생하고 갑자기 소송이 발생해서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이 돼서 갑자기 자, 이 가격대까지 못 올라가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겠죠. 또 반대의 경우 여기였을 때 목표가를 1,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자, 1,000원 와서 팔았더니 더 가죠. 자, 이렇게 큰 범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범위, 목표가를 설정해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특히 이 암호화폐, 이 코인은 이 목표가가 의미가 없고요.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 거는 시기가 결정합니다. 자, 그 시기는 여러 가지 온체인 데이터와 그리고 경험,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이렇게 쭉 떨어질 때 이때 가격이 얼마건 간에 자, 지금이 저점의 시기다. 지금이 아직 본격적인 상승이 오지 않은 시기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 들어가고요. 자, 지금 이제 상황이 앞으로 어떤 빅 이벤트도 남아있고 그런 상황들을 반영을 해서 지금 이 시기가 딱 매도의 시기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때 가격이 10,000원이건 3,000원이건 그냥 팔고 나와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기가 중요한 거고요. 그 시기를 판단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단순히 차트만 보고 또는 자, 뉴스만 보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차트도 보고 뉴스도 보고 정책도 보고 정치도 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지 이 시기가 결정되는 겁니다. 특히 현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뭐 선물이나 단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큰 이슈만 좀 체크하시고 차트 보고 기술적 지표 보고 해가지고 트레이드 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모두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전체 매수의 시기가 있고 우리가 수익을 최소한의 수량만 남겨놓고 모두 다 정리를 해야 되는 수익화의 시기, 이 매도의 시기가 있는데요. 자, 본격적인 매수의 시기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매도의 시기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니기 때문에 소송 문제, 이 법적 이슈가 없어져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ETF도 나와야 되고요. 또 ISO 20022, 자, 스위프트, 자, 여러 가지 아직 많이 남아 있죠. 자, 이런 것들 다 되고 나서 매도해도 됩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변동성들이 큰 게 또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적절한 구간에 대응을 조금 해줌으로써 이 시기에, 똑같은 시기에 여러분들 수익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응하고 안 하고가.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중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대응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혹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혼자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뉴스와 근시안적인 대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계좌가 오히려 망가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혼자서 투자하시다 보면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중요한 구간마다 안내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010-8481-4359번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리플에 관련된 중요한 타점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매번 안내해드리는 그러한 자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소통방에 풀 버전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실 때마다 소통방에서 자료 받아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시야를 넓히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영상 밑에 더보기 보시면은 다른 필요한 정보들 어떻게 여러분께서 받으실 수 있는지 안내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서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단타 관련된 안내도 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든 이 AI 포인트 전략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좀 부지런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께는 제가 또 매일 또는 뭐 일주일에 2-3번 정도 대응해서 효율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안내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신청을 꼭 해서
도움을 좀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소통방에는 리플 XRP 정보뿐만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제가 점 찍어 놓은 종목들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정보 중에서 제가 정말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중요한 거는 문자로도 따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선택하에서 관찰하시다가 괜찮다 싶으면 들어가셔도 되는 부분들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간단하게 차트 설명 마무리 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제가 또 선물 하나 드릴 거니까요. 이거 잘 보시고 오늘 밤 그리고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대응 같이 하셔서 큰 수익은 못 보시더라도 손해는 보지 마셔야 되겠죠. 자, 현재 리플 XRP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이번 시즌에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이번 시즌, 이번 반감기 때 여러분들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한두 개 정도는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조용하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행 채널 이 상단 구간 근처에 와 있고요. 또한 점점 이 추세선이 이 3,000원 라인, 제가 허리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이 3,000원 라인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자, 여기가 바로 바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닥 라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밑에는 지하 1층, 지하 2층. 자, 여기는 자, 나락이라고 제가 항상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하 1층, 지하 2층. 자, 여기 내려오면은 매수해야죠. 자, 그리고 이 나락이라고 했던 부분. 자, 여기는 자, 말만 나락이지 실제 여기는 신이 주신 매수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3,000원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계속 여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봐도 이 3,000원 라인 이 가격대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 라인이면서 허리 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또 추세선이 모아지면서 자, 여기가 좁아지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이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어떤 움직임이 나왔을 때 자, 시진핑 한마디 트럼프 한마디로 막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사실 차트만 보고 뭐든지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현물 같은 경우에는 차트 비중을 좀 줄이셔도 괜찮고요. 대신 단기적인 이 방향을 볼 때는 참고할 만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모습을 지켜보면서 변동성이 크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이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나마 자, 여기 위에 추세선까지 도달했을 때 여기를 돌파를 해낸다면 그 다음 레벨인 3,390원 그리고 3,590원 레벨까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지 않고 3,000원에서 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바로 여기 지난번 지지를 받았던 0.5레벨인 2,890원 이 라인에서 한 번 더 지지 받을 수 있고요. 여기가 무너진다면 2,700원 라인까지 무너질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는 제가 매수하셔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도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갑작스럽게 뭐가 이슈가 터진다 이러면 갑작스럽게 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 아까 여러분들께서 신청하셨던 그 문자, 실시간 문자 통해서 같이 대응하시면 충분하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린다고 했죠. 바로 다음 달 5월이죠. 이제 2주 정도만 있으면 2주가 좀 안 남았죠.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의 달 대비해서 1, 2주 내 대박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선착순 200분만 알려드릴 거고요. 자, 보시면 자, GP 이 제 개인 트레이딩 뷰 계정이고요. 지금 뭐 비트코인 그리고 크립토 토탈 마켓 캡에 의해서도 충분히 확인을 하고 거래량도 보시면 한번 이렇게 자,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매집에 들어갔다가 이제 거래량이 슬슬 많아지면서 가격이 지금 굉장히 응축되고 눌려져 있죠. 자, 이게 곧 1, 2주 안에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여러분께서 가정의 달 좀 따뜻하고 즐겁게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발굴한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 가정의 달 대박 종목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화번호에 대박이라고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종목 딱 200분만 문자가 먼저 온 순서대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생각보다 자, 더 빨리 수익이 난다면 추가적으로 종목을 하나 더 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길어야 1, 2주 안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말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주말 좀 편안하게 좀 보내시기 바라고요. 아, 그리고 혹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